(927년 9월) 견훤은 공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왕건을 추격하면서 대목군을 점령했다. 한 달 뒤 10월에는 벽진군을 뺏고 대목군의 곡식을 모두 베어 불살라버려 경상도 일대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11월 견훤의 군대가 벽진군의 벼와 곡식을 불살랐는데 정조색상이 싸우다 전사하였다. 견훤이 물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최승우가 답했다. 빼앗긴 강주와 대하성을 되찾아야겠지요. 그 전에 적의 심리를 흔들어야겠습니다. 신이 글 한 통을 써 왕건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한편 겨우 탈출에 성공한 왕건은 신순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슬피우니 신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건이 명하였다. 아우의 시신을 찾아라. 시신이라도 찾아 예를 다해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장수들과 병졸들이 공산 일대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지어 찾아보았지만 끝내 신순겸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백제군이 신장군의 목을 베어갔고 의관도 뺏긴 상태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왕건이 더욱 낙담하며 슬피우니 한 장수가 나서 말했다. 신장군께서는 왼쪽 발에 큰 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왕건이 다시 장수들을 시켜 찾게 하니 이번에는 그것을 단서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없이 돌아온 신순겸의 모습을 보자 왕건의 슬픔은 더하였다. 아우야, 목은 어디로 가고 어찌 몸만 이렇게 돌아왔느냐. 왕건은 신순겸을 포함하여 공산에서 죽은 장수들의 장례를 후히 치렀다. 특히 신순겸은 그의 얼굴 형상을 금으로 조각하여 목을 대신하게 하였다. 또한 과거 도선대사가 왕건의 묘소로 잡아준 명당틀을 기꺼이 내어주어 그곳에 묻히게 하였다. 신료 하나가 말했다. 얼굴 크기만한 황금 덩어리가 이곳에 묻혀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불손한 무리들이 땅을 파헤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왕건은 그 말이 옳다 여겨 무덤을 3개로 만들어 신순겸이 묻힌 곳이 어디인지 모르게 하였다. 신순겸의 묘가 3개인 이유에 대해 오늘날 2가지 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황금을 노린 도굴꾼의 눈을 속이기 위해 3개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가 나머지 2개는 부인들의 묘일 것이라는 설이 있다. 본 이야기는 첫 번째 설을 근거로 하여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제에서 사신이 왔다. 우리 폐하께서는 고려의 어려움을 공감하신다고 하셨고 특별히 편지를 쓰시어 폐하의 마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이 글은 고려사에 매우 세세히 기록되어 전문이 모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번에 신라의 국상 김문영 등이 장차 조카를 왕경으로 불러들이려 한 것은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소리에 호응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메추라기가 송골매의 날개를 쪼고자 달려드는 것과 같아 반드시 생령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사직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행위였어. 이로써 내가 먼저 조적의 사례와 같이 채찍을 잡고 황금호가 홀로 부월을 휘두르는 것과 같이 백관에게 밝은 햇빛과 같이 맹서를 받고 육부에는 의로운 기풍을 유시하였어. 뜻하지 않게 간신은 숨거나 도망쳐버리고 임금이 죽는 병고가 생겼고 결국 경명왕의 외사촌 동생이며 헌강왕의 외손자를 받들어 왕위에 오르도록 권하였소. 위태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없어진 임금을 잊게 한 것은 이에 있었소. 조카께서는 내가 알린 충고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떠도는 말만 듣고서 온갖 수단을 써서 틈을 엿보다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와 어지럽게 하였지만 아직 내 말에 머리도 보지 못하고 내 소의 털 하나도 뽑을 수 없었소. 초겨울에는 도두 색상이 성산의 진알에서 손이 묶인 듯이 패배했고, 같은 달에 좌상의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해골을 볕에 쪼이게 되었소. 죽거나 포획한 자가 많았으며 쫓아가 잡은 자도 적지 않으니 강약이 이와 같다면 승부는 알만할 것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폐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요. 그러나 지난달 7일에 5월국의 사신 반상서가 와서 왕의 조지를 전하여 말하길, 경과 고려는 오랫동안 소통하고 좋아하면서 함께 이웃으로 맹약을 맺은 것으로 아오. 근래 두 인질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화친하였던 옛 관계를 잃고 서로 국경을 침범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하여 이제 사신을 보내어 경의 나라에 가게 하고 또 고려에는 글을 보내니 마땅히 서로 화친하여 길이 평화를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소. 나는 의리를 돈독히 하고 신라왕을 존중하며 또한 큰 나라를 섬기는 마음이 깊으므로 그 조율을 듣고서 곧 지시를 따르고자 하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조카께서 싸움을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고 곤란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싸우려 하려는 것이오. 지금 조서를 베껴 보내드리니 마음을 두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오. 또한 교활한 토끼와 날랜 사냥개가 번갈아 이기는 것도 끝내 반드시 남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며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맞버티는 것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요.
마땅히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일을 경계로 삼아 후회를 스스로에게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요. 견훤이 보낸 편지를 요약하고 풀이한다면 견훤이 신라를 공격한 것은 부패한 신라를 바로잡기 위함인데, 작은 자라에 불과한 왕건이 쓸데없이 끼어들어 큰 자라 신라를 구하고자 하니 견훤이 힘으로 고려를 정복할 수 있었으나 5월국이 서로 화평하게 지낼 것을 희망하여 참을 것이니 까불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왕건이 크게 노하며 사신에게 물었다. 견훤이 정말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이냐? 그라옵니다. 참으로 오만한 내용이 아닌가. 짐이 조물선과 공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여 시종일관 짐을 조롱하고 마치 천하를 다 가진 양 말하는구나. 뭐라, 내가 신라를 도운 것은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소리에 호응한 것이라. 내가 백제를 공격한 것이 메추라기가 송골매의 날개를 쪼는 일이라. 유군필이 나서 말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사신을 못 빼고 신에게 군사를 내어주시옵소서. 이 길로 달려가 백제왕을 잡아오겠나이다. 왕건이 그를 마저 읽더니 더욱 노하였다.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폐강물을 말에게 먹이겠다. 감히 너희들이 우리 고려를 정복하겠다는 것이냐? 분노한 왕건은 곧바로 고려의 명문장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답서를 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위로는 하늘이 준 것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추대에 밀려 외람되이 장수의 권한을 차지하여 경륜을 펼칠 기회를 얻었소. 요즘 사만에 애군이 모여 온 나라에 기근이 드니 백성의 다수가 반란군에 가담하고 토지는 황무지가 아닌 것이 없어 이에 전쟁에 대한 우려를 그치고 나라를 재앙에서 구하고자 했던 것이요. 이에 스스로 이웃과 친목하고 우호관계를 맺으니 그 결과로 수천 리에 걸쳐 농상을 즐겨야 하는 것이 보이고 7, 8년간 군사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소. 유년 10월에 이르러 갑자기 사달이 일어나 결국 교전에 이르게 되니 조카께서는 처음부터 상대를 가볍게 보고 곧장 앞으로 가는 모습이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것과 같았으나 결국 어려움을 알고 용기 있게 물러났으니 이는 모기가 산을 짊어지려는 것과 같았소. 그때 조카께서는 두 손을 모으고 사제의 말을 늘어놓으며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오늘부터는 영원히 기쁘게 화친할 것이며 만약 맹약을 어기면 신이 죽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소. 나 또한 창칼을 그치게 하는 무를 숭상하고 사람을 살육하지 않는 이인을 바랐기에 드디어 겹겹이 애워싼 것을 풀고 피곤한 군사들을 쉬게 하였으며 인질마저 사양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엇보다 백성의 편안함을 바랐기 때문이었소. 이것은 내가 남쪽 사람들에게 큰 덕을 베푼 것인데 어떻게 하여 사멸이 미쳐 마르기도 전에 흉악한 위세를 다시 지으며 벌이나 정갈 같은 도구로 생명들을 침해하고 일이나 호랑이와 같이 미쳐 날뛰며 왕도 주위까지 쳐들어와 금성을 핍박하고 신라의 왕실을 놀라게 할 줄 알았겠소. 의리에 기대어 종주를 떠받드는 일을 누가 문공의 폐업과 비슷하다 하겠습니까? 틈을 타서 한 발을 도모하였던 간악한 왕망이나 동탁과 같아 지존의 왕으로 하여금 조카께서 굽혀서 아들이라고 자칭하게 부르도록 하였다니 좀비의 순서를 읽고 위아래가 모두 근심하고 있어. 원로에 충순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직을 다시 편안히 할 수 있겠소. 나의 마음에는 숨겨진 간악함이 없고 신라왕을 존중하는 간절한 뜻이 있어 장차 조종을 도와 안정시키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도우려 하오. 조카께서는 털끝만한 작은 이익을 보고 하늘과 땅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서 임금을 베어 죽이고 궁궐을 불태웠으며 관리들을 죽여 젓갈을 담그고 백성을 도륙하였소. 궁녀들은 취하여 수레에 같이 태우고 진기한 보물은 빼앗아 가득 싣고 갔으니 으뜸가는 흉악함은 거리나 주보다 더하고 어질지 못함은 잔인한 맹수보다 심하오. 나의 원한은 하늘이 무너지니 크게 달하고 나의 정성은 해를 멈추게 할 만큼 깊소. 매와 솔개가 새떼를 모으는 것을 본받아 견마와 같이 충성을 다해 다시 전쟁을 일으켜 해가 2번 바뀌었소. 우리 고려가 육전에서는 우레와 번개처럼 재빨리 적군을 쳤으며 수공에서는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용처럼 솟구치니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성공하였고 군사를 일으켜 헛되이 발병한 적은 없었소. 바닷가에서 윤빈을 쫓았을 때는 갑옷 쌓인 것이 산과 같았고 변방의 성에서 추조를 사로잡았을 때는 엎어진 시체가 들을 뒤엎었소. 연산군 근처에서는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길환을 베었고 마리성 언저리에서는 도끼 아래에서 수호를 도륙해버렸소. 임존성을 함락시킨 날에는 형적든 수백 명이 몸을 던졌고 청주를 깨트렸을 때에는 직심 등 4-5명이 목을 내놓았소. 동수에서는 아군의 깃발만 보고도 무너져 달아났고 경산에서는 옥을 입에 물고 스스로 투항하였으며 강주는 남쪽으로부터 찾아와 기부하였고 나부는 서쪽에서 옮겨와 예속되었소.
쳐들어 나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복이 어찌 멀겠소이까. 오광정 위에서 한왕이 한 번의 전투를 통해 이룩한 것처럼 반드시 풍파를 그치게 하고 길이 천하를 맑게 할 것을 기약하는 바요. 하늘이 나를 돕고 있는데 천명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소. 백제의 글 못지않은 뛰어난 문장이요 거칠 것 없는 표현이었다. 자신을 작은 자라라 조롱한 견훤을 가리켜 수레바퀴를 맞고선 사마귀로 비유하니 이는 자신의 미약한 힘을 지나치게 믿고 되지도 않는 짓을 한다는 글로 대받아쳤고, 건국 초기에 고려가 얻은 승리를 상기시키며 그 위상을 더하였다. 신라장수 출신인 견훤이 신라를 공격한 것과 왕을 자살하게 하고 신료와 궁녀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역적의 행위임을 지적하며 도의적 책임 또한 물었다. 특히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한나라 유방에 비유한 부분은 초나라 항우의 시종 일관 전쟁에 연전연패하며 위태로웠던 유방이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중원 통일을 이룬 것을 상기시켜 비록 자신이 지금은 작은 전쟁에 패하였지만 앞으로의 큰 정토에서는 승리하여 사만 통일을 이루겠단 말이었다. 글로서 크게 한 방 먹은 왕건이 글로서 더 크게 대받아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최승우의 의도대로 편지를 받은 왕건은 적잖이 흔들린 것 같다. 928년부터 백제는 뺏긴 땅을 찾으러 대대적 반격을 가하였는데 1월에는 강주를 공격했다. 이에 왕건은 원흉 김상과 정조, 직량으로 하여금 강주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가는 길에 촉팔성을 지나다가 성주 홍종에게 패배하여 김상이 전사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이 죽기로 싸워 겨우 강주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다. 최승우가 말했다. 강주를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저들은 대하성 방어에 소홀할 것입니다. 지금 들이치신다면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견훤은 그 말이 옳다 여겨 고립된 대하성을 공격하여 단숨에 함락하였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백제의 공격에 고려는 속수무책이었다. 최승우의 계책은 더 멀리까지 닿아 있었다. 우리가 대하성을 얻는 데다 대목군, 소목군, 벽진군의 별을 모조리 태워버렸으니 저들은 식량이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견훤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대로 말려 죽이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왕건이 다시 원병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식량이 떨어진 저들은 고자군의 양국을 운성하려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을 일부러 열어주시옵소서. 운송병들이 빠지면 남은 병사들이 적을 것이니 그때 급습한다면 능히 강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승우의 예측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식량이 고갈된 고려군들은 일부러 허술해진 백제 진영을 틈타 고자군의 양국을 얻으려 나갔고, 그때를 기다린 백제가 공격하니 강주가 매우 위태로웠다. 고려 장수 진경이 급히 돌아와 싸웠으나 이미 늦어 있었다. 이 일로 유문 장군이 항복하였고 고려 병사는 죽는 자가 300에 이르렀다. 이렇게 백제는 빼앗겼던 강주와 대하성을 1년 만에 탈환하였다. 왕건은 반격을 선언하였다. 백제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짐이 친히 정예병사를 거느리고 3년 산성을 공격하여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것이다. 고려 병사들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왕이 직접 선두에 서서 지휘하니 군사들의 각오도 전에 없이 비장하였다. 이때 상승 장군 유군필은 탕정군에 있었다. 하루는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매우 기이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잠이 오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청주에서 큰 변란이 있을 것인데 한가로이 잠이 오냐는 것이다.